자,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경제는 누가 챙기나, 안보는 누가 챙기나 이런 걱정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와 그 밑에 이제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히토류 반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갖다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겠다니 또 말을 얼버무립니다. 세상에 남의 땅에 묻혀있는 자원의 50%를 내놔라. 그러면서 강제로 지금 너네들이 뺏긴 땅은 인정하고 우리는 무기 안 대줄 거니까 휴전하라. 그래서 이제 세계는 영토 침략하는 자가 장땡이다. 그래서 미국은 영토 침략에 대해서 우방이라도 보호를 안 한다. 그래서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한국도 지금 북한이 어떤 행태로든 트럼프 측과 머지않아 6개월 안쯤에 딜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대선에서 이재명이 나서서 지금 그 딜에 일조하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재명이 딜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지지하고 딜하면 노벨 평화상을 추천해 드리겠다. 지난번에 박선원이가 했던 이 말을 엊그제 이재명이가 트럼프 노벨상 추천 고려, 북미 대화 재개 지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참으로 기가 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한국의 수출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이 작년에만 미국에 153만 대를 수출했는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세게 때려서 한국의 수출을 꺾겠다. 반도체에서도 없는 세금 만들어서 때리겠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빚을 못 갚은 자영업자가 35%나 늘어나서 석 달 이상 연체가 30조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채무불이행이 52% 올라갔고 전 연령층에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이 청년을 앞질러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4년 만에 최악이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측에서 거의 소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우리가 갈수록 더 잘 살고 있나, 종합적으로 볼 때 더 못 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활성화됐을 때가 솔직히 말하면 90년대 들어서는 좋았던 시절이지만은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올림픽 직전인 40년 전에 1985년이 한국이 정점을 때렸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도시로 와서 못 빼앗도 노력하면 집을 가지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1985년은 세계 경제에 또 굉장히 큰 충격이 왔던 해인데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하여금 엔화 절상을 시키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일본이 꺾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IT 분야의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대중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던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3년 뒤면 올림픽을 한다고 올림픽 붐, 그리고 아파트 건설 붐, 철거 붐까지 일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85년에, 그러니까 딱 40년 전에, 지금 40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됐냐. 지금 그때는요, 거리마다 다 사람이 바글바글 했다라고 인식이 드는데, 근데 85년 인구는요, 4,100만입니다. 지금은 5,130만이잖아요. 1,000만 명이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은데, 노동 수요가 넘쳐났는데, 지금은 노동의 수요가 사라지고 백수가 늘어나고 있나. 이게 정말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GDP, 1인당 GDP는 40년 전에 깜짝 놀랄 일인데 2,100달러였습니다. 세계 평균 1인당 GDP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난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다 섞어서 1인당 GDP 평균 매우 낮게 나오겠죠. 거기에 딱 평균 수준인 2,100불에 있었고 올해 2025년에는 37,000불입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났죠. 자, 그때도 강남 아파트가 조금 비싸기는 했지만은 한 35평, 40평쯤 되는 강남의 족보 아파트가 2억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족보 아파트는 30억 이상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인당 GDP가 늘어난 것과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이 비슷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개봉관에서 볼 때는 85년에 얼마를 받았을까? 85년에 한국의 최고 히트친 영화가 백 투 더 퓨처입니다. 미국 영화. 자, 그 영화의 개봉 가격이 2,500원이었어요. 관람료가요. 근데 지금은 16,000원이죠. 그래도 영화값은 상대적으로 작게 올랐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반찬 좀 나오는 백반 형태가 그때는 그냥 동네 식당들의 주류였죠. 그때는 백반이 1,500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백반은 9,000원 줘도 먹을 데가 별로 없지요. 자, 짜장면은 그러면 그때 얼마 했을까? 짜장면은 그때는 600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짜장면 가격이 평균 8,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짜장면 가격이 백반 가격보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하철은 그때 얼마 했느냐? 170원입니다. 지금은 얼마냐? 1,400원인데 곧 올린다 그러죠. 그러면 버스는 얼마냐? 그때는 120원인데 지금은 1,600원이 된다. 택시의 기본 요금은 얼마였냐? 그때는 600원, 지금은 3,800원. 그렇게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택시가 6.5배 정도 오르면서 택시 요금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직장인의 평균 급여는 그때는 얼마였는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한 12배.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한 수치들은 12배에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때는요, 삼보 컴퓨터가 1981년부터 한국에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었는데 대중화는 되기 직전입니다. 자, 일부 회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컴퓨터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손안에 들어갔고 그때 미국에서만 쓰던 이 인터넷이 이제 한국에 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죠. 1985년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버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플랫폼도 없었고 KTX도 없었고 전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와 지금의 굉장히 많은 문명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 수준이나 화장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졌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을 가지던 1985년이 40년 뒤인 2025년보다 훨씬 낫다. 그때는요, 절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고 또 한번 해보자라는 정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망이 지배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더 못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뭔가 국가의 정책이나 국민의 사고가 굉장히 잘못돼 간 것 아니냐? 왜 40년 전보다 지금 더 희망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